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이자 국가인 고구려. 늘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고구려이지만 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거나 모르시는 고구려에 관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충격먹을 준비하시고 고구려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가보죠.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책에 따라 주몽과 더불어 추모, 추몽, 중모, 도모, 중해 등으로 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당시 기록된 글자가 중국어를 쓰기 위한 글자인 한자이다 보니까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의 고대 순우리말을 글로 적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는 혼동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어와 최대한 비슷한 발음으로 들리는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름의 표기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주몽의 발음은 고대 순우리말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탄생한 발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고대 순우리말 혹은 고대 부여말의 녹음 버전이 전해지지 않는 이상 정확한 발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고구려인들이 직접 비석에다가 한자로 새긴 발음은 추모이니 그나마 추모가 가장 비슷한 발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대 고구려어 발음을 알 수가 없으니 이것도 100% 확정 지을 순 없죠. 고구려는 주몽이나 소선호가 지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주몽이 부여를 탈출해서 졸본 지역에 내려와 그곳의 부족장이었던 연타발의 딸 소선호와 결합하면서 만든 부족 국가는 고구려가 아니라 게르부입니다. 고구려는 주몽의 부여를 탈출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던 이름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나라 이름이라기보단 압록강 북쪽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었죠. 따라서 고구려 초창기 역사의 진행 방식은 주몽이 이끌었던 부역의 유민과 졸본 토착 세력이 연합해서 만든 이 게르부가 주변의 부족 국가들을 통합하고 때로는 연맹해가면서 고구려 지역을 통합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정사 삼국지를 보시면 본래 고구려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는데 점차 미약해져 게르부가 대신하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몽이 부여를 탈출해서 게르부를 조직하기 전엔 연노부라는 부족 국가가 고구려라는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다는 걸 시사하는 기사죠. 주몽의 왕호는 동명성왕입니다. 이건 부여의 시조 동명왕을 의도적으로 벤치마킹한 건데 주몽 자신과 부여의 시조를 동일시하려는 거죠. 그래서 부여의 시조 동명왕의 건국신화와 고구려의 주몽신화의 스토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부여 계승 의식을 통해 주몽이 조직한 게르부는 다른 토착 부족과 다른 선진화되었다는 걸 알리려는 프로파간다였죠. 부여를 탈출한 주몽이 왜 부여를 계승하려는 거지?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당시로선 북방의 선진국은 부여였기 때문에 부여라는 브랜드만 갖다 쓴 겁니다. 6대왕 태조왕 때에 이르면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했다고 합니다. 주몽도 고씨인데 6대 왕부터 고씨가 왕위를 독점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헷갈리시죠? 5대 왕까지는 왕족의 성이 해씨였습니다. 이건 6대 왕 태조왕이 고씨 세력을 이끌고 해씨 세력을 끌어내리는 왕위 찬탈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탈이라는 부도덕해 보이는 기록이 있어서 좋을 게 없으니 시조 주몽의 성씨를 해씨 플러스 고씨까지 같이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6대왕 태조왕 때에 이르면 고구려를 구성하는 연맹 부족들이 크게 연노부, 관노부, 순노부, 전로부, 게르부 이렇게 5개로 정리됩니다. 게르부를 제외하곤 전부 노가 붙죠. 여기서 노는 내천할 때 순우리말 내의 고대 한국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르부만 노가 안 들어가는 건 토착 부족이 아니라 부역의 유민들이 섞인 새로운 부족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대왕 고국 천황 때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진대법이라는 사회복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저이자로 국가에서 쌀을 대출해주고 수확철에 갚게 하는 제도인데 이런 복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의 돈이 다 어디서 났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고국 천황이 진대법을 시행하기 전 고구려 5부 중 연노부를 족친 적이 있습니다. 연노부가 부정적으로 축제한 재산을 몰수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한 게 아닐까 합니다. 9대왕 고국 천황의 형 이름이 발기입니다. 동생한테 왕위를 빼앗긴 게 억울해서 연노부랑 반란을 일으키다가 실패해서 조져집니다. 고구려에는 신랑이 신혼 때 신분의 집에서 머무르는 서욱 제도와 형제 관계에서 형이 죽으면 형수는 동생의 부인이 되는 형사 취수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민간인들의 결혼은 자유연애에서 발전되는 형태가 다수였습니다. 이걸 두고 고구려를 깎아내리려는 중국 측에선 고구려 청년들은 문란하다고 기록했죠.
중국에서 제갈량이 죽고 난 뒤 얼마 안 있어 삼국지가 한창 진행 중이던 중 오나라의 손권이 고구려에 동맹을 제의하지만 고구려가 거절합니다. 대신 고구려는 조씨 일가의 위나라와 동맹을 해서 요동 군벌을 같이 제압하는데 고구려가 위나라 통수를 칩니다. 빡친 위나라는 관구검을 고구려로 보냈고 수도까지 함락되는 절체절명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15대 왕 미천왕 때의 영토를 넓혀서 4세기경 황해도까지 고구려가 진출하는데 이때부터 고분 벽화의 문화가 고구려로 전파됩니다. 참고로 이 미천왕은 왕위 쟁탈전에서 아버지가 살해되는 바람에 왕족임에도 민가에 버려져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소금 장사를 하다가 좀 잘되나 싶더니 쫄딱 망해 거지까지 전락하다가 다행스럽게도 귀족들에게 발견되어 왕위로 등극했죠. 미천왕의 아들 16대 왕 고국 원왕은 중국의 연나라를 건드리다가 또 한 번 수도까지 함락되는 수모를 겪었고 참욕을 만회하고자 백제를 건드렸는데 하필 백제 왕이 근초고왕이라 고국 원왕은 근초공이랑 싸우는 도중 평양에서 화살을 맞고 현장에서 전사합니다. 고국 원왕의 아들이자 고구려 17대 왕인 소수리망이 372년 한국사 최초로 불교를 공인합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시절을 연 19대 왕 광개토 대왕의 풀호칭은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릉비에 재위 기간 중 64개의 성과 1,400여 개의 촌을 점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릉비는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에서 제작한 겁니다. 고구려의 철갑 기병부대를 개마부대라고 불렀습니다. 고구려의 최강부대였죠. 이 철갑 기병부대는 말 위에서 허리를 돌려 활을 쏘는 파르티안 샷을 구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웬만한 기마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구사할 수 있는 민족이 별로 없답니다. 철갑을 입었는데 말 위에서 허리를 돌릴 수 있는 건 고구려의 철갑옷이 하나의 통으로 된 게 아니라 작은 철판들을 이어붙인 철갑이라서 가능했던 겁니다. 고구려 투구엔 실제 뿔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교들 투구에만요. 고구려엔 부월수라고 도끼 전문 부대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왕을 부르는 호칭은 정확하진 않으나 태왕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태왕을 썼는지, 고구려 국내에서만 썼는지 아니면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불러줬는지 등 자세한 부분은 논란이 많습니다. 중국의 황제와 동등한 황제를 쓰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황제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고려나 조선이 그런 중국식 단어 표현에 연연했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남이사 중국이 뭔 단어를 쓰든 관심 없이 독자적인 고유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검은고가 고구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39살까지 살지만 아들 장수왕은 90살 넘게 삽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장수왕인데 자기 아들이 장수왕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죽고는 손자가 다음 왕위를 잇는데 그 가운데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장수왕의 아들 이름이 조다입니다. 비속어 쪼다가 여기서 유래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습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그냥 맘 편히 옮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제 측 기록을 보면 장수왕이 천도할 때 대신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나라가 혼란스러워 민심이 흩어지니 그 죄가 참으로 큽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백제가 고구려의 적국이라 어느 정도 과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장수왕이 피를 꽤나 본 듯합니다.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후 지역 갈등이 심해지는데 고구려 멸망까지 이 지역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내전이 일어나 2,000명의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었죠. 고구려는 사실상 이 지역 갈등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소매가 길고 통이 넓은 바지를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유난히 깨끗한 거에 집착했고 쪼그려 앉아있는 걸 좋아했다고 하네요. 612년 수나라의 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해오는데 규모가 113만. 이 기록은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113만 명 데려와서 고구려성 하나도 함락시키지 못했고 30만 별동대를 운영하다가 을지문덕 장군한테 걸려서 2,700명만 살아서 돌아갑니다. 바로 살수대첩이죠. 이 살수대첩에서 강둑을 막아놨다가 터뜨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면서 회군하던 수나라 군대를 을지문덕의 고구려 부대가 화살로 조진 것으로 보고 있죠. 살수대첩 이후 을지문덕의 이름과 기록이 갑자기 사라지는데 아마 새로 즉위한 영류왕이 워낙에 평화주의자라 강경론자였던 군부 세력들을 내친 게 아닌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642년 영류왕의 일방적인 귀족 해체 정책과 평화적인 외교 노선에 불만을 품은 연개 소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영류왕에게 빌붙은 귀족들 수백을 죽이고 영류왕을 토막 살해합니다. 연개 소문의 성이 연씨가 아니라 천씨라고도 기록되어 있으며 이름은 개소문뿐 아니라 개금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연개 소문은 자기가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떠벌리고 다녔답니다.
645년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공해서 1차 방어선을 거의 초토화시키는데 유일하게 안시성에서 막혀서 결국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당태종 이세민이 눈에 화살을 맞고 실명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야기에 불과하니 너무 믿진 마세요. 안시성 성주를 양만춘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당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갑툭 튀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만들어져 퍼진 걸로 보입니다. 고구려는 668년 연개소문의 아들들의 내분과 고질적인 지역 갈등 문제로 멸망했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 정부에 의해 고구려 유민 2,800가구가 강제 이주당하는데 상당수가 중국 본토, 중국 최남단 혹은 몽골 초원으로 흩어집니다. 이 지역에 어느 정도 고구려인들의 흔적이 조금은 남아서 후대의 그쪽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긴 줬을 겁니다. 강제 이주는 아니지만 고구려 멸망 후 일부 유민들은 일본으로도 넘어가 그곳에서 마을을 조성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겨울마다 K방한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온돌 문화가 고구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더 아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